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얼마 전에 한 TV에서 누구죠? 이렇게 수시 학종과 수능 정시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토론의 요약집 같은 거를 잠깐 보다가 네, 이것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상을 갑자기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늘상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 수시 학종이든 아니 수능 정시가 됐든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 대학 입시에 한정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육의 근본 목표가 뭐냐에 대한 것은 늘상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밥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게 공교육의 목적인 거거든요. 물론 뭐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이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체 활동이라든지 또는 학교 교육에서 수행평가 어떤 분이 누구더라? 공신학습 내가 쓴 거고 뭔가 공신 뭐라고 하는 강모 선생님의 강모 씨가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수능 시험 보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죠. 저도 공감해요. 그분의 말씀에.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교육이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이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물론 그것도 대학부터도 시작되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교육의 효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효과는 생각 안 하고 대학 입시에 서울대, 연고대 이런 대학을 누가 갈 거냐에 대한 얘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는 서영고 출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예전에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 적 있습니다만 서울대학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찌됐건 서울대 의대 학생 의대면 얼마나 좋아요. 장사 잘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 간판 갖다 붙여놓고 그죠? 그런데 서울대 치의대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치의대는 망하기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망했냐니까 원광대 치대 학생들에게 못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수능에서 사회성을 당연히 아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활동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나 어쨌든 그런 거를 갈고 닦는 여지가 더 있는 거잖아요. 수능 공부보다는. 그러니까 매번 보면 대학 입시에서 보면 이분들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왜 아이들을 그냥 그 상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 더 공부를 잘하거나 대학에 가서 다른 걸로 또 진출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을 길러주거나 이런 거에 더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학생들이 수능 정시보다
그런 능력을 더 길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잖아요. 그죠? 수행평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죠? 하지 않는 거죠. 나보고 생각하래. 우리 때는 그랬죠. 나보고 왜 생각해야 돼? 내가 그냥 애우기만 하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나보고 막 활동도 하고 나보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그게 사회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잘 모를까가 오로지 딱 하나예요. 아니 시험 봐서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무조건 좋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빴던 사례는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은 그 아이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쟤는 애가 멍청한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도 성공하지 못하지. 이렇게 말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다 성공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수능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해갖고 대학에 가는 것들이 오히려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것들을 미리 학습해 간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 까먹었는데 강뭐인데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도대체 몇십 년 동안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왜 저는 잘할까? 딱 하나예요. 제가 숱하게 많은 면접을 제 직원들을 뽑느라고 그런 걸 많이 아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부닥치면서 입학사정관들하고 또 입학사정관 교육에도 취재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갈고 닦은 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아니 너무 똑같은 거야. 대단히 준비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선생님들은 그 박에서 안 깨어나와요.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이제 매번 학교 생활에서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 거고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그 박에서 안 깨어나요. 어떤 박이 있어. 근데 그 박에서 안 깨어나요. 그러니까 매번 진학 얘기만 해요. 근데 거기에 진로라고 하는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로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는 거고 이 학생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때 되면 지가 수학을 못했던 애들도 수학하는 거고 때 되면 지가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가 문법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문법 배우려고 해요? 영어 회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왜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냐고요. 머릿속이 도대체 왜 그 문법만 배워야 되냐고요. 아니 우리 때 12년은 아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죠. 6년 동안 영어 배워서 회화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더더군다나 우리 때는 리스닝도 없었죠. 당연히 리스닝 안 돼요.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어쨌든 리스닝이라도 하잖아요. 좋아, 그것도 수능 과목에 포함됐으니까 그렇다 하자고요. 근데 그게 너무 쉽잖아요. 안 되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영어 1등급보다 의사소통 잘하는 애 걔를 뽑아요. 근데 공부 방법은 안 바꿔놓고 나도 내신 1등급이니까 영어도 1등급이니까 난 잘을 될 것이다. 나는 서울대 연고대가 인정하는 인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매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등급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왜 우리가 국어 하다못해 국어도요. 국어도 우리가 국어 문법 배우려고 문법은 알아야죠. 한 번 정도 들은 거로 좋습니다. 근데 읽기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요즘 뭐 스마트폰 뭐 나오는 거라든지 뭐 기계 사면은 아니 뭐 전자기기 사가지고 뭐 읽어보려면 물론 글씨도 째만하지만 그걸 떠나서 뭐 읽으려면 이해 참 문해력이 낮아요. 그죠? 독해가 안 돼. 읽고 또 읽고 해봐야 알게 돼요. 그 정도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 자꾸 봐야 알지 한 번에 쭉 안 읽히죠? 아 읽히는 부분도 있겠죠. 예. 다시 말해서 읽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학생들에게 수능 위주의 수능 정시로만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해와서 1년에 한 번씩 애들 1년에 꼬박꼬박 나왔던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명은 아니면 두세 명은 꼬박꼬박 죽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자살하고. 청춘을 그렇게 꼭 보내야 되겠어요? 요즘은 자살한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져 있는 건데 이제 또 인식 못하고 또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력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수능 정시를 뭐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지금 현재처럼 수능이 30%면 실제로 인서울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원래부터 이런 발표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2022학년도부터 수능 30%를 하겠다라고 했을 그 당시 발표 때부터 수능 정시는 인서울 대학에서는 한 31, 2%였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수능 30%였어도 뭐 특별히 달라질 대학은 각 개별 대학에서 안 된 것도 있죠. 예를 들어 한국시립대나 한국외대나 36%, 38%예요. 수능 정시가. 수능 정시가 그렇다고요. 수시보다 그죠? 학종만큼 더 많은 학종만큼 많은 거죠. 학종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서울대 고려대가 의 인원수를 30%에 맞추라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그거 맞추는 것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중앙대도 1, 2% 정도 모질랐던 것을 더 30%까지 채우라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다 못 뽑고 정시로 2월 하는 게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뭐 2% 하는 한양대는 1, 2%, 그 다음에 뭐 많은 대학이 5, 6%? 8%도 있었나? 어찌됐건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나면 평균 그냥 제가 대략 예전에 데이터를 봤을 때 한 5% 정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3,000명을 만약에 수능 정시로 뽑는다라고 하면 한 그죠? 5%니까 3, 5, 15.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1,050명이 그죠? 1,050명을 맞나? 5%. 예. 1,050명을 이제 수능 정시로 뽑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5명인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지금 뭐 너끈합니다. 오히려 지금 어제 뭐 교육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5년도부터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과고나 영재고의 문제는 냅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과고 영재고의 문제예요. 진짜 영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학습에 학생들을 뽑는 것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과고 영재고를 없애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고 빼고 과고도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영재고에서도 정말 한 해 뭐 200명, 300명 규모의 영재 학생들을 육성하는 뭐 정책은 그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근데 그게 정말로 진정한
천재급의 아이가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의 결과로서 뽑아지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애들이 또 영재고나 과거에 갔던 모든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선행학습의 결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차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반고에 밀리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죠. 왜냐면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선행학습에 어쨌든 조금 알아야 뽑는 거잖아요. 또 천재인지 영재인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선발 방법을 특별히 고안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면접도 숱하게 많은 면접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 영재를 뽑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일대 다수를 뽑아놓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영재고나 뭐 정말 정말로 특수 목적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영재급 인재를 과학계의 영재급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200~300명을 매년 뭐 필요하다면 그 인원수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의 인원수를 그렇게 선발을 해서 근데 그 선발 과정에 정말로 1대1의 면접을 뭐 대학 교수 10명이 돌아가면서 본다든지 면접을 이런 수고와 노력이 기울이지 않으면 그죠? 당연히 선행학습의 결과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과거 영재고의 문제를 뺀 상태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뭐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대책이 현재는 없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요지는 뭐냐면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학 입시라는 거, 대학 입시라는 단어에서 주는 것처럼 그죠? 대학 입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학 입시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고등학교 교육이 왜 필요하냐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는데 한 30초 보다 말고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서연고나 뭐 그 한성서, 서성한 뭐 다 좋습니다만 서성한 중까지 그렇게 따지면 뭐 어쨌든 이 대학들의 그런 순서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너무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왜 수능에서도 어떤 능력을 전혀 못 길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 역시도. 하지만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보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 대학을 순서대로 가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한심한 교육이 되는 거죠.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거에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분이 있는 게 뭐 서울대학교 의대 1등이었나요? 경영학과 1등이었나요? 그거 아니죠. 경희대학교 출신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법학과인가? 뭐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삼성에 있는 사람 다 서울대 출신의 뭐라고 서울대 출신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뭐 대표 회장?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능으로 뽑을 때는 그런 인재가 없었냐. 실제로 수능에서의 어떤 결과물들이 늘상 최고의 경쟁력 있는 학생을 뽑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난 아이들 중에 서영고 출신들 중에 띨빵한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나는 왜 제가 서울대 연고대를 간 건 정말 수능 성적이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멍청한 애가 서울대 못 가자. 아니요, 갈 수는 있죠. 하지만 더 훌륭한 인재가 돼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그러고 나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전형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촬영하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스한 게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